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는 권영진 후보가, 경상북도지사 후보에는 이철우 후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는 지금보다 크고 좋은 항공물류를 확보하고 대구 도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대구공항은 통합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이 맡긴 펀드 손실 12억 원을 임원들이 메워줬다는 대구은행 측의 해명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사 대신 봄철 대표적인 불청객이 돼버린 미세먼지는 어른보다 청소년, 특히 태아와 어린이들에게 더 큰 해를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후보가 확정됐고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이철우 후보가 잠정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내내 고소고발까지 하며 논란이 됐던 경선은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투표함 개표는 2시간 늦어졌습니다. 당원 투표함 개표에 앞서 남유진 후보가 후보들이 경선 규정을 어겼는데도 당에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철우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구미 산단 생산액을 왜곡해 발언했고 김광림 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문자를 발송해 경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선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응벌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이제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답을 해야죠. 홍문표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남 후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중앙당 공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장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빠진 가운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이철우 후보가 32.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50%가 넘는 득표율로 나머지 3명을 누르고 확정됐습니다.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경선 후보 간 고소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한국당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보수의 아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권영진 후보와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선보다 더 힘들다는 이 대구에서의 한국당 경선 통과하셨는데요. 뭐 소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네,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우선 우리 대구 시민들 또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예선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압승해서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제가 완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수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살려내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면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문제일 텐데요. 통합 이전의 당위성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물류가 되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남북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항공물류 경제공항을 갖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 때문에 대구 도심의 3분의 1이 지금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낙후를 극복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광주나 수원은 지금 받아줄 데가 없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옮겨가기 때문에 군의와 의성이 지금 경쟁적으로 받을 상황이고 금년 말이면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 통합공항 이전 건설은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초선 시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예비 후보 자격으로 트램 도입도 네.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네. 또 다른 어떤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 뭐 어떤 것들 있습니까? 네, 우리 대구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친환경 첨단 산업을 잘 키워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 땅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 일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네. 저는 2020년 정도 되면은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그걸 목표로 예,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 기틀을 이미 닦아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신문화적으로 우수한 도시 만들고요. 또 도심의 순환 트램 같은 걸 연결하면은 대구에서 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분권 개헌을 두고서는 뭐 정치권 내에서 굉장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방분권 개헌에는 뭐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지방분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 또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지방은 텅텅 비고 중앙과 서울 수도권은 꽉 차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은 개헌 시기는 10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당이 좀 어른스럽게 야당을 포용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헌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도 분권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정부 여당이 법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자유한국당 이제 후보가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군수 입 후보 예정자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불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마을이장 A씨와 주민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 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 후보 예정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인데요. 대구은행이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 판 펀드 손실금과 이자를 대구은행이 보전해줬다고 해명해왔는데 알고 보니 펀드를 아예 다시 사들인 겁니다. 이 펀드를 산 다른 개인들은 환매 금지 조치 때문에 10년째 그냥 들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온갖 특혜를 주면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채권형 펀드를 대구은행에게 30억 원 주고 구매합니다. 수성구청은 이 펀드에 투자한 지 3개월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펀드가 2008년 11월 환매 중단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펀드를 구성하는 채권 중 부도 위기에 빠진 한 건설사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생긴 일입니다. 펀드 운용사가 정상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해 정상 자산은 환매해서 돌려줬지만 부실 자산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환매 중단 상태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이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펀드를 되사서 이자를 포함해 12억 2천여만 원을 돌려준 것입니다. 2014년 6월 일입니다. 지금 펀드가 없어요, 안 그래도. 다 끝났잖아요. 그때 돈 다 받았지만. 그 2014년에 하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 연기된 펀드를 판매사인 대구은행이 직접 되사간 일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은행은 은행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개인 돈을 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펀드 환매를 자기가 떠나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런 소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은 10년이 지나도 펀드를 환매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구은행은 이 펀드를 100억 원 넘게 판매한 주 판매사인데 유독 수성구청에만 법 위반 의혹을 받아가며 특혜를 줬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찰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를 다시 사들인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이 조각, 아무런 가치가 없는 펀드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왜 무슨 돈으로 사들였냐는 겁니다. 대구은행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경찰의 수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팔았던 펀드를 6년 뒤인 2014년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때 수성구청에 준 돈은 이자를 포함해 12억 2천만 원. 대구은행은 전직 행장과 임원들이 나눠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장이었던 박인규, 하춘수, 이화원 이렇게 3명이 6억 원을, 나머지는 임원 10여 명이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되사는 것이 금지된 휴지 조각 펀드를 개인들이 돈을 모아 사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우회적으로 은행이 지원해서 그것이 마치 개인 변제해 준 양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변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변칙이 또 다른 변칙을 낳게 됨으로써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부정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감원이 당초 일정을 늘려가며 2달가량 대구은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의 출처를 캐고 있지만 스스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자금이라는 게 돈에 사실 이름이 탁 쓰여진 건 아니니까요. 경찰은 앞서 박 회장 비자금 30억 원을 수사하면서도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칫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대구은행 미래를 담당할 차기 경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예상되자 채용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 점수표를 포함한 채용 자료를 없앨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전 인사부장 이름으로 보낸 공문을 확인했고 개별 점수표 일부를 확보해 박인규 전 행장과 임원들이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는 초미세먼지를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른보다 태아부터 시작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막아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초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입니다. 태반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조직이나 장기 이런 게 발달이 좀 저해가 되죠. 그럼 그 결과가 사산이나 조산이나 저체중아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태아는 물론 성장하는 과정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아직 몸의 세포들이 다 자라는 데는 우리 한 15, 16세까지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아주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쁘죠.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건천 언양 확장공사 구간에서 25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고 해당 구간이 1시간 5km 이상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6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가 모레부터 오는 13일 사이에
건설 장비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사드 기지한 군인 숙소와 식당 건설, 사드 발사대 밑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건설 장비 투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한 뒤 사드 기지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민간업체들이 제안한 범어공원과 갈산공원 개발 사업을 대구시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수성구 범어공원에 학교가 옮겨오고 아파트 개발까지 이루어지면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공원의 혜택을 아파트 입주자만 독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서 1차 산업단지안 갈산공원에 상가를 만들면 공단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대구 도시공원 가운데 16제곱킬로미터가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